안녕하세요. 작은별 심리상담소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사연은 연애 상담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누가 봐도 연애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면 연애하기 편하고 행복해질까요? 누구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또 누구는 나 자신의 나쁘고 안 좋은 것을 고쳐야 한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뭔 말일까요? 좋은 사람이 된 다음에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이란 곧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라는 말일까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이 유튜브에는 불안형 애착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 되네 마네, 이게 맞네 틀리네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하는 북극성이 아닌 자신의 진짜 작은 별을 찾아가는 여정을 맛보는 맛보기 작은 별, 시작하겠습니다. 사연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연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태껏 연애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불안감이나 취약한 점이 건드려졌을 때 서운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서 그걸 잘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없이 꽁에 있거나 혼자서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갈등을 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제대로 숨기지도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기분이 나빠진 점에 대해 말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게 자주 반복되면 상대가 지치는 듯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연인과 많이 헤어져서 저의 그런 점이 너무 싫어요. 너무 고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 불안감이 건드려지는 지점은 상대방이 이제 날 안 좋아하나? 날 떠나려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행동이나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사소해요. 예를 들면 전화했는데 콜백 안 하고 그냥 카톡으로 대답하는 거. 전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안 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 등등. 이럴 때 막 화가 나요. 생각해보면 그 행동 자체가 화나는 게 아니라 제 내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안 좋아하나? 까지 생각이 미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똑같이 이전처럼 행동하고 헤어지고 다시 불안해지고 악순환입니다. 불안정 애착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번에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한 감정이 확 떠오를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자, 사연 어떠셨나요? 요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사연자분은 불안감이나 취약한 점이 건드려지면 서운해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들로 서운해하고 불안감이 커져간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잘 대처,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왜? 연애하는데 이것 때문에 연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헤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면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불안감을 잘 느끼고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이 나타나는 성향 패턴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까지도 상상하고 걱정하고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또 말을 잘 안 합니다. 자기 힘든 것이 있어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얼굴이나 행동, 분위기로 다 티가 납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또 민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큼 익숙한 환경이나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뭘 이야기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게 되죠. 그게 부모든 친구든 연인이든요. 그래서 관계, 특히 연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관계를 만드는데 적극적이기는 힘들죠. 그래서 누군가 먼저 다가와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30대 초반 때까지 연애를 많이 하셨다면 연애에 있어서는 적극적일 수도 있지만 대개 남자가 먼저 다가왔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분이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미모가 뛰어나시고 패션이나 행동, 분위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사연자는 이런 자신이 보이는 모습이 불안하고 힘드니 이것을 잘 통제하고 안정적이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갈등이 없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안정적이게 되는 것을 더 바라게 되죠. 연애를 안 해도 불안하고 힘드니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만 안다면 연애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싸우지 않고 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연애고, 그 좋은 연애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이런 특성을 불안해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바꾸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사연자는 자신의 특성을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제하려 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연자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연자와 이 사연에 답변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문제가 있는, 그래서 고치고 없애야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바이러스인가요?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지금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걸까요? 정신과나 상담심리학에서는 애착이론을 많이 다룹니다. 이런 관계나 특히 연애에 있어 나타나는 현상과 사람의 패턴을 이 애착이론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사연자도 이 이론을 참고하고 의사분도 이 이론을 참고해서 사연자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인 애착이론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옛날 이론입니다.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을 굉장히 거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옛날 이론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론이 적용되기는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이론이 적용되고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린 시절로 확정되어 나타납니다. 청소년기, 특히 한 10대 후반만 되어도 어린 시절의 양육, 부모와의 관계, 애착 형성으로 인한 영향과 같은 것들과 지금 현재의 성격 특성과 대인관계 방식 같은 것들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넘어가면 그 상관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죠. 대부분의 애착 연구를 보시면 횡단적 연구라고 해서 일부 시기, 일부 환경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한 연구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사례수만 늘렸을 뿐이죠. 보통 심리학 연구가 대부분 양적 연구를 지향하고 그것이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만 신경 쓰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애착 이론에 대해 집착, 믿음,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자들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많은 연구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애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책, 프로그램, 논문, 방송 등 기반이 정말 잘 다져졌는데 이걸 또 무너뜨리기에는, 그걸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착 이론에서 봐야 할 것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인간의 대인관계를 잘 구분짓고 설명하는 유형, 이론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썩 좋은 도구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형 애착을 기본으로 이상적이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자체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이상하죠. 또 어떤 사람과는 이런 유형, 저 사람과는 저런 유형으로 지낼 수 있다고 애착 이론가들이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현재 관계 스타일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연애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 저래, 딱 요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런지에 대한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런 유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인 예측,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는 이론이다 라는 거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더라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과는 불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또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내가 어릴 적에 안정적으로 애착을 잘 맺어도 성인이 되어서 안정적 관계를 맺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착 이론은 사실 도마 위에 올려진 이론입니다. 이걸 더 길게 얘기하면 주제가 바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연에서 문제는 이 글에 답변한 전문가나 본인도 이 애착 이론이라는 틀로 본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비정상적인 관계 패턴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 제거하듯이. 이 상담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연자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평소에는 불안을 느끼는지, 느낀다면 어디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지, 요즘 고민이 있는지, 진로 문제나 아니면 직업이 있는데 직업적으로는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섬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인간관계가 어떤지도 살펴야겠죠. 지금 사연자가 느끼는 이 불안한 감정이 기본 디폴트 값일 수도 있지만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관계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인맥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감성을 표현하고 공감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가 따로 있다면 이 연애 상담은 다른 상담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거 다 확인했는데 문제 없고 주변에 그런 어떤 인적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연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연애 상담을 진행해 볼게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지만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안다는 건요, 정상적인 것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앞에 사연자의 마음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사연을 같이 살펴보죠. 이분 연애 스타일이 어떤가요? 이분 연애를 왜 할까요? 상대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사연자가 나를 떠나려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인지적 오류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별거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말과 행동에 내가 예민하게 과하게 반응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나요? 진짜로 상대가 소홀해졌고 그것을 이분이 예민하게 캐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헤어졌다면 그 사람이 본인과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예민한 사연자의 성격을 받아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하는 사랑은 이제 나도 뭐 좀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좀 이제 좀 편하게 연애하고 싶은데 이런 연애로 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애는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상황이나 아니면 사람의 성격이나 이슈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사연자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나, 이런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분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도 제가 한심합니다. 변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뭔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모습을 바꾸면 나아지겠지 라는 정답을 만들고 더 이상 나의 상황이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색을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잘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색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내 그림에서 색을 잘 못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잘 그린 것과 비교하면 막 이상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요. 그럼 제 문제인 색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색을 잘 쓰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런 거 그릴 때에는 이 색이랑 비율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문제가 잘 해결된 걸까요? 제가 색을 잘 이해하게 됐죠? 아닙니다. 지금 이런 비율로 색을 만들면 될 거야 라는 정답을 만들고 더 이상 색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내 모습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어떤 그 색의 비율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답처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죠. 근데 그런 분에게 또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있다면 이게 달라질까요? 이 색 써보세요, 저 색 섞으세요 하면 달라질까요? 나의 문제에 대해 이해를 한 것일까요? 나의 어려움을 그냥 불안형 애착이라 그래 하고 퉁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바이러스, 병 취급할 뿐 그 마음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나의 모습을 더 안 좋게 생각하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상대가 나를 싫어하나? 나를 떠나려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그 맛보기를 살짝 보도록 하죠. 그냥 자신의 성격을 고치면, 불안함을 통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연애를 잘 할 만한 상대를 찾던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애로 잘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의 연애처럼 변화라는 것은 시간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변화가 나타나기는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에 맞춰 나도 어떤 변화를 취해야 할까? 나도 내 마음에 변화가 있나? 아니면 어떤 포지션으로 바꿔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 나름의 공식을 만들면 됩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조금 범위가 넓고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야 돼요. 이분은 연애는 변하면 안 돼, 항상 진실하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면 좋냐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예요. 뭐 개인 사정으로 결혼에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소개팅이랑 선보는 것의 차이죠. 이러면 연애를 할 때 상대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아직 안 해보셨을 확률이 좀 높아요. 아마 자연스럽게 만나 사랑이 싹 트면 막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해서 이렇게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선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결혼할 상대라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대할 때의 안정감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지만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둘째로 자신의 연애 스타일을 파악하는 겁니다. 일단 파악된 것들만 이야기하자면 이분 불안형 애착이라고 생각하신 것을 보면 자책 잘하고 불안 잘 느끼는 스타일이신데 연애에 있어 열정, 한결같음, 변하지 않는 사랑,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걸 봐서 연애에 있어 약간 공주처럼 이쁨 받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싶지만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신경 쓰는 나의 이런 감정과 생각은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주 분위기부터가 나 할 말 있어, 짜증나, 이런 표정과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연애의 어느 순간에 가장 빛이 나고 편하고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대화를 못하니 다 추론을 하게 되네요. 일단 자신이 이런 소중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연애를 할 때 이런 것이 잘 맞는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사연자가 찾아야 될 상대는 약간 호위무사 내지는 하인 같은 분을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편하게 내 얘기도 하고 또 들어주고 잘 대해주는 남자다 싶으면 연애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대신에 연애는 길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상대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연애 스킬이 가끔 상대도 왕자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것을 가끔 돌려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보수가 없는데 계속 일하는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연인을 통해서만 이런 감성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도 한두 명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활동, 운동도 나쁘지 않지만 운동보다는 문화 활동이나 예술 활동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특히 글쓰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낸 것처럼 이런 글들을 써서 사람들과 공유해도 나름의 감정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에서처럼 서운한 감정이 들 때에는 연습한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그건 전문가 쌤들도 잘 못해요. 그럴 땐 한 타임 쉬고 집에 가서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편지를 상대에게 주세요. 근데 이게 쓰다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안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못하는 걸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걸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꼭 그런 감정을 연애 상대가 아니라 편지 같은 글이나 다른 활동으로도 풀어낼 수 있다. 굳이 상대에게 다 풀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분은 자신의 연애에 대한 마음과 그 마음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대략적인 부분이고 실제 이분은 이 정도 상담으로는 부족하실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코칭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연애에 있어 너무 그 연애 관계로 자신을 찾고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는 분이라면 사실 연애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규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연애하면서 상대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다는 말일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불안은 통제하고 없애야 하는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변 상황을 고려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피고 그에 맞는 내담자의 마음의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연애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 보시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 공감된다 하면서 그냥 하나의 예능으로 보고 즐기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다큐로 보면 어쩌면 그 컨텐츠를 제대로 못 즐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봐요, 저처럼 뭔가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면 길어지고 뭔가 재미없어지잖아요. 저는 대본을 쓸 때 뭘 쓸지가 아니라 뭘 뺄지를 항상 고민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심리나 심리 상담 관련 컨텐츠도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학이나 유명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좋은 정보를 주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냥 교과서나 논문, 책의 내용들을 외워서 그냥 말이나 글로 출력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정확한 정보 전달은 사실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이해가 안 가는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재미는 없더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